안녕하세요. 보건여중 3학년 여러분, 한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뭐였죠? 세 번째 주제는 부수였습니다. 그래서 부수란 한자의 알파벳으로서 차근차근 익혀갑시다. 저번 시간 우리는 해, 달과 같은 자연과 관련된 부수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에서 조금 더 파생된 글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해와 달에 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어낸 얘기를 했었죠. 해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라니까 서로 네모나게 쓰겠다. 태양이 달을 보고 야, 이 조그만 놈아, 내가 1등이야, 넌 2등이야. 그러니까 달이 그 소리를 듣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마스카라가 지워지면서 해일은 이렇게, 달월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었죠. 태양에게 구박받은 달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 내가 2등이래. 나 지금부터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삐뚤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저녁에는 네가 그래도 1등이잖아. 저녁에는 네가 1등이야. 그래서 저녁석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전설입니다. 사실 달월과 저녁석은 갑골문에서는 다 똑같이 달을 그린 이런 모양입니다. 갑골문에서는 똑같은 모양인데 지금은 구별해서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넷으로 쓰면 달월. 시옷 첫 번째 기어 꺾어서 시옷 두 번째로 쓰면 저녁석 구분합니다. 그 다음 이 글자는 뭐였죠? 불화였죠. 불화. 쓸 때는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근데 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잘 쓰지만 어떻게 해도 더 많이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시옷 첫 번째, 아니,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건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불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화자는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불화자를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불화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물수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냥 물고기 두 마리가 물풀을 서로 먹기 위해서 먹다가 서로 주둥이끼리 뽀뽀를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랬죠. 근데 물수자 역시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시옷 두 번째,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아래서 위로. 그건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자, 기억하는 방법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 똑, 똑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물수, 이것도 물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치 영어 시간에 이게 대문자 A면 이거는 소문자 A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단독으로 쓸 때는 가운데 일자 튕겨주고 왼쪽 기어 꺾어서 주고 하나, 둘 이렇게 쓰고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글자랑 쓸 때는 다른 글자 옆에다가 쓸 때는 물숫자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대문자, 소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죠? 물숫자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 팥빙수 할 때 빙자입니다. 근데 얼음빙자 역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물숫자는 하나, 둘, 셋이었는데 이건 둘이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음 하면 가장 큰 얼음 빙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빙하 같은 경우는 이 수면을 기준으로 수면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물속에는 더 큰 게 들어있죠. 더 큰 게. 그래서 우리가 얼음빙 할 때는 물수랑 달리 하나, 둘 이렇게 쓴다고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얼음빙, 물수 이렇게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물수 이렇게 두 개만 물 바깥에 떠 있는 얼음 하나, 물 속에 있는 얼음으로 쓰면 얼음빙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둡시다. 꼭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남학생들은 이걸 보면 뭐 욕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의 갑골문을 보면 이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자, 이 그림에서 어딜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산입니다. 산. 그래서 이건 산 이 모양이죠. 산 밑에 평지가 있고 산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산산. 근데 우리말로는 외산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외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산산 이렇게 된 거겠죠.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자를 쓸 때는 항상 맨 먼저 뭘 살피라고 그랬죠? 기역이나 니은이 있나? 여기 같은 경우 여기에 니은이 있죠. 여기에 니은. 그리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먼저 일자 써주고 니은 쓰고 일자 쓰고 삼획이겠죠. 삼획. 자, 꼭 기억하세요. 공책에 잘 필기해 두세요. 자, 이 글자는 뭘까요? 꼭 창문, 윈도우즈
마크처럼 또는 창문처럼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갑골문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밭.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이 늘어나면 점점 땅덩어리를 서로 나누어 가졌겠죠. 나누어 가졌겠죠. 그래서 이걸 밭전이라고 한다. 이거 한자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여기에 기역도 있고 여기에 니은도 있는데 기역과 니은이 완전히 만나고 있다. 선생님이 쓰는 말로 뽀뽀하고 있을 때는 기역만 한 번이다. 그래서 일자 쓰고 기역 쓰고 빼기 일자 빼기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자가 좀 이상합니다. 밭전 기억해 둡시다. 밭전.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돌석입니다. 선생님 이름 할 때 박규석 할 때 그 돌석자입니다. 이 돌이 이렇게 생겼을까? 돌에 무슨 이런 모양이 있을까? 색깔을 입혀보면 이 파란색 동그란 돌을 네모나게 그렸다 인정할 수 있는 점. 모든 돌이 다 동그란 것도 아니죠. 네모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돌 한글로 써봐도 한번 창의력을 발휘해보기 위해서 한글로 썼는데도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득 영어로 돌을 뭐라고 하냐요? stone, stone, stone 강세가 여기에 있나요? stone. 그래서 tone, T 밑에다가 동그란 오자는 네모로 한자에서는 동그란 건 네모나게 쓰니까 그래서 빼기 시옷 첫 번째 일자 기역 빼기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돌석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돌석 뭐라고? 돌석 기억해 줍니다. 공책에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건 자, 나무 목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 목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위에 이거는 뭘까? 이거는 자, 쌀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미 할 때 쌀미 우리가 먹는 쌀 말하는 거죠.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쌀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 이삭의 쌀 알갱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겠죠. 쌀 알갱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의 싹 알갱이들이 달려 있는 모습이 지금 3000년이 흐르는 동안 약간 이렇게 바뀐 거죠. 마치 나무 목자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처럼 바뀐 거죠. 자, 갑골문 이거를 잘 해서 쓸 때는 자,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밑에는 마치 나무목처럼 바뀌어 있죠. 나무목처럼. 사실은 자, 나무목이 아닙니다. 쌀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벼와자는 이렇게 이삭을 그리고 밑에 줄기 나무목자를 쓴다고 그랬죠. 나무목자를.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벼에서 떨어진 알갱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쌀미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마치 영어 단어 맨날 이해할 수만 없죠. 일단 암기를 해야 외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천 과정을 잘 기억하면서 꼭 쌀미자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일자 3개로 썼는데 이 글자는 뭘까요? 자, 내천자입니다. 하천 할 때 내천.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냇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그린 거죠. 양쪽 둔치랑 가운데 흘러가는 물을 그린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이거 어디서도 봤나요? 예, 물숫자 할 때도 봤었죠. 이렇게 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양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래서 이 구불구불한 건 다 어떻게 쓴다? V자 모양. 이 V자 모양으로 저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자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펴서 일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굽이쳐 흘러가는 모습을 강조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대문자라고 하면 내천자의 소문자입니다. 쓸 때는 일자 끝 살짝 휘어주고 일자 이거는 하나 둘 셋입니다.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기억 꺾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천입니다. 이게 대문자 면 이거는 소문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천자의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글자가 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글자들의 다른 글자랑 만날 때는 이렇게 소문자처럼 바꿔 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요? 대나무죽. 그래서 대나무가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라기 때문에 쑥쑥이라고 했었죠. 쑥쑥.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전에 찾아보면 대나무목이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대나무죽이 다른 글자랑 만날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절반 크기로 쓴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나무죽자를 이렇게 길게 써버리면 글자가 위아래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글자가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절반 싹둑 잘라서 요 길이 싹둑 잘라서 시옷 빼기 아니 시옷 첫 번째 빼기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빼기 시옷 두 번째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 소문자 모양, 요 모양으로 쓴다. 꼭 사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집이죠, 집. 갑골문에 그려져 있는 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붕이 있고 양쪽 벽이 있고, 자, 여기는 또 지붕이 좀 더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기역자가 여기에 있죠, 기역자가. 그래서 일자 지붕 쓰고 양쪽 벽 쓰고 천장 쓰고 양쪽 벽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되겠죠. 셋.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집면이라고 합니다. 집면, 집면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뭐죠? 우리가 저번에 3자에서 파생된 왕자랑 비슷한데 왕자랑 점이 하나 달려있죠. 옥이라는 글자입니다. 옥, 우리가 비싼 옥침대, 옥침대 할 때 그 옥입니다. 자, 옥이라는 건 원래 돌인데 그냥 이런 평범한 돌이 아니라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세공을 하면 이렇게 멋지고 귀한 요런 꼭 보석 같은 게 나오는 걸 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옥은 옛날에는 황제급 왕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을 발굴하면 이렇게 옥, 영원 불멸의 의미인 옥들을 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들을 다시 수습해서 이렇게 실로 꿰어보면 이런 모양, 마치 옥 목걸이처럼 이렇게 되겠죠. 옥 목걸이처럼. 그래서 갑골문에서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줄에 파란 줄에 옥 조각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원래는 줄여서 이렇게 3개, 한자에서는 많다라는 의미로 3개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똑같다느냐? 왕자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왕자랑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은 옆에다가 점 하나를 찍습니다. 그러나 이 오곡자가 다른 글자랑 만날 때는 다시 점을 띄워버리고 왕자처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겠죠. 자, 자연에 이치할 때 다스릴 리자. 이렇게. 다른 글자랑 쓸 때에는 여기서 점을 쓰지 않고 원래는 점을 써야 되는데 점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임금왕자로 보이는 대부분의 한자는 사실은 옥이라는 글자다. 귀한 보물을 가리키던 옥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걸까요? 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죠. 계단. 그래서 우리가 계단 이렇게 그리겠죠. 한자에서 계단은 어떻게 쓴다? 이걸 약간 이렇게 너무 쓰면 너무 그림 같으니까 세워서 계단의 빛 경사면 쓰고 계단을 쓴다.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기역자 모양 있죠. 기역자 모양이 있으니까 기역 꺾어서 하나 쓰고 자 일자 D라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일자 직선으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다리에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계단부.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덕에도 다 뭘 내놓죠? 계단을 내놓죠. 그래서 이 글자는 계단부라고도 읽고 언덕부라고도 읽습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언덕에 난 계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언덕부, 계단부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기역 꺾어서 쓰고 일자 ABCD에 D 라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일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자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죠. 선생님이 동그란 건 어떻게? 네모나게, 타원형은 세모나게, V자는 일자로, 빼기로, 그 다음에 역V자는 그대로 쓴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자의 부수 한 214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대략 한 80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과 관련된 한자와 거기서 파생된 것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책에 꼭 기록해서 스스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